안녕하세요, 코핑입니다. 자, 중장기 관점을 좀 전달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이슈가 있었는데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가 좀 되게 의아한 부분인데, 자, 고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나스닥이랑 비트가 금요일 날 급락하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주시해서 봐야 될 게 8월 10일 날 일단 CPI가 있습니다. 그 CPI가 엄청 중요합니다. 나스닥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엄청 중요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9월 22일 날 금리 결정하는 게 한 번 있고, 11월 3일 그 다음에 11월 15일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상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현재 FOMC의 입장이나 CPI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패드 금리 정책 예상을 했던 건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됐냐면 실업률 발표하고 나서 고용 지표라든가 비농업 고용 그 지표라든가 실업률 발표하고 나서 50bp에 있던 금리 예상안이 75bp로 올라가면서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소폭 다시 회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요것도 미팅 관련된 요 예정 어디에 인상을 많이 할 건지 확률인데, 예상하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지금 이제 75bp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대차 대조표 축소를 6.5에서 7 트릴리온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대차 대조표 축소는 좋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금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원유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거는, 자, 여기서 비농업 고용지수가 528K,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 파월이, 자,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성을 해 놓은 거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은데, 자, 파월이 말한 핵심 포인트는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없어서 금리를 올려도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용이 강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근데 이제 대부분 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는. 그래서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고, 금리를 75bp로 이번에 결정한 것도 인플레이션 CPI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75bp로 결정이 된 건데, 갑자기 조금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맥락 자체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되는, 고용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된다. 근데 금리를 올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CPI인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원동력, 경기 침체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도 된다.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용시장이 약하면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경기 침체면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도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잘 이해가 안 가고, 저랑 같은 의견이신 분도 계시고 반대 의견이신 분도 계신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유가 지금 이제 전쟁 가격 이전으로 회귀했다라고 해서 국내 유가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들을 먼저 알고 나서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가 하향세, 속 정유, 주가 전망 빨간불, 이렇게 기사도 나고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CPI,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그 다음에 원유 가격이랑 가스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식량, 곡물 수출 4척 추가 출항해서 이제 이 CPI를 결정짓는데 가장 큰 요인이 에너지, 가스, 기름, 그 다음에 식량이거든요. 그래서 식량이 이제 드디어 이 출항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미사일 2번 쏴가지고 찬물을 얹기는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 특히나 이틀 후에 CPI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참고를 해야 돼요.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했던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어닝 발표를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많이 감소했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가이던스라든가 매출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돼서 뭐 구글, 그 다음에 마소,
그 다음에 애플, 뭐 아마존까지 쭉쭉쭉 오르면서 나스닥은 지금 불장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연준에서는 이 나스닥의 불장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를 줄여야 되는데 이 불장이라는 건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이 차라리 횡보를 하거나 빠지거나 하면 괜찮은데 지금 과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연준이 의도하던 방향이랑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매파적 발언이라든가 계속 그런 식으로 시장을 푸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리고 저희가 또 참고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자, 일단은 기본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 이슈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 금리랑 관련된 게 원유, 유가죠.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여기 뭐 실업률이라든가 대차 대조표, 요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해야 될 게 러시아 우크라 전쟁 상황 언제까지 진행될 건지, 언제 끝날 건지, 그 다음에 천연가스 갑자기 또 오르고 있습니다. 다운되다가. 그리고 새로 이제 좀 대두화되고 있는 게 중국과 대만의 갈등 상황. 여기에 이제 미국이 끼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제 무역 전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경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게 주식이랑 비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예상을 좀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역대 비트코인 하락 기간 및 현재 내용이라고 해서 요런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 87일, 뭐 600일 넘게 거의 2년이죠. 2년간 하락한 적도 있고 1년 내내 하락한 적도 있고, 지금은 거의 한 1년에 3분의 1을 계속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66%인 상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일단 도미넌스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나스닥이 과매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특히나 그 어디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헤지펀드사에서 파산, 뭐 청산 이런 게 나면서 쭉 너무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더리움이 지금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많이 회복을 해주면서 비트코인은 거의 제자리에 있죠. 제자리에 있으면서 도미넌스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도미넌스가 를 한번 보시면 45%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자, 4시간 걸로 볼게요. 자, 여기까지 거의 6월까지만 해도 48%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50%가 찍히면 불장이 온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48%에 있던 도미넌스가 지금 41%까지 빠졌다. 이건 좋지 않은 거예요. 알트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비트는 계속 그 자리에 있거나 혹은 소폭 빠지고 있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41.23인데 여기서 40이 깨지게 되면 통상적으로 빙하기나 하락장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트는 지금 현재 횡보장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8월 10일 날, 자, 다가오는 8월 10일 CPI가 있습니다. 내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자, 요거 엄청 9시 30분에 발표하는데 이게 엄청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8.7이고 이전에 9.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7까지는 못 떨구더라도 무조건 CPI가 떨궈져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한번 보자고 하면 CPI 발표 전에는 아마 약세장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말 관점을 올려놨는데, 자, 주말 관점은 유동성 없는 박스장이 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자, 그래서 주말은 최대 23.2에서 22.5까지 유동성 없는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가장 애매한 구간은 22.7에서 23K 구간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거기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서 계속 횡보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큰 유동성도 없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되고, 일단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비트코인이 수요일까지는 22에서 23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I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비트코인이 만약에 22.3 여기 30선 있죠. 22.3 요 부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일봉상 이제 지금 상승 초입으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25K까지도 이번 주에 만약에 CPI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최소 25K에서 27K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CPI가 너무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전 저점인 17K를 다시 깰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자, 1차 우리가 불장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차 불장 가능성은 8월 10일입니다. 1차. 그리고 두 번째 불장 가능성은 시장이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 22일이나 10월 초 2차 불장 가능성이 10월 초 쯤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적응했고 바닥 다지기도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놓고 한번 볼게요. 자, 요게 주봉인데 4주 지금 양봉했다가 지금 이제 음봉으로 끝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8월 10일 날 1차 불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CPI가 좋게 나와야 전 9.1보다는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CPI에 대한 힌트는 백악관에서 저번처럼 아마 줄 것 같습니다. 백악관이 저번에도 CPI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전에도 또 안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백악관 브리핑 내용은 제가 또 받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불장 가능성은 10월 초로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점은 아마 20에서 한 22K 정도로 봐야 돼요. 저점은 20에서 22K 요 정도로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8월 10일 불장이 온다면 단기 상승 구간은 30K에서 33.5K까지도 가능하다. 만약에 8월 10일날 CPI가 정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상황이 좋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CPI 때 반응이 없을 경우에는 10월 초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보냐면 지금 금리 인상이 요때 하죠. 지금 요때 하면 이미 빠질 만큼 다 빠졌어요. 거의 바닥이 나온 상황이고, 어떤 쇼크로 인해서 단기 하방을 갔다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지금 이제 한순간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이 20K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 가지고 엄청 큰 하락장, 뭐 전쟁이 난다던가 그런 진짜 악재 같은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 엄청 예전처럼 막 10K 미만으로 갈 만한 그런 하락이 나올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점은 20에서 뭐 한 좀 보수적으로 보면 19K에서 22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걸로 보고 일단 8월 10일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CPI로 인해서. 근데 만약에 8월 10일 날 불장이 안 오면 10월 초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왜냐면 금리를 이미 75bp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에서 75bp 이상 100bp 올리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저번에 75bp 한 거 보셔서 알겠지만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 반영돼 있다고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금리 결정 만약에 75bp 지금 예상하는 대로 75bp 되고 나면 이제 다시 바닥을 거의 다졌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도미넌스가 너무 지금 바닥에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비트가 우하향을 하면서 알트의 거품을 조금 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42에서 43 정도를 맞춘 다음에 비트가 하방으로 가서 알트 거품을 빼고 해야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비트가 흡성을 하면서 알트는 제자리 있으면서 올라가는, 도미넌스 관점으로 보자면 약 하락 행보가 남았습니다. 도미넌스 관점으로 보면 한 5일 정도 하면서 계속 알트를 빼야 돼요. 비트가 알트의 거품을 계속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도미넌스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 도미넌스를 보자면 이대로는 안 돼요. 아니면 진짜 만약에 강하게 어떻게 올라간다고 하면 흡성, 도미 올리면서 비트만 상승, 독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8월 10일 날 CPI가 좋다라고 하면 30K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30에서 33K. 그 이후에는 거기를 지지해 주는지 지지해 주지 않는지 를 한번 봐야 되고 자 지금 보시면 10월 달까지는 아마 30K를 한번 트라이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옵션은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느냐, 기관이랑 세력 옵션 만기. 자 여기 보시면 9월 30일 옵션 만기입니다. 자 제가 30K를 예상한다, 30에서 33K를 예상한다고 했는데 14억 달러입니다. 엄청 많은 물량이거든요. 32K의 롱 물량, 기관이나 세력들이 제일 많은 포지셔닝을 해놨습니다. 옵션 만기. 이게 9월 30일입니다. 예, 이게 9월 30일.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세력이랑 기관들도 거의 비슷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맥스페인이 28K. 그 다음에 10월달 한번 봅시다. 10월달에는 별다른 거 없고. 그래서 연말까지 세력들이 보고 있는 최대는 45K까지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40K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자 40K 이상을 가려고 한다면 CPI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연준의 매파적 입장에서 비둘기적 입장으로 바뀌어야 돼요. 금리를 인상을 한다던가 동결을 한다던가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되고, 뭐 추가적으로 러시아 전쟁이 해결되면 제일 좋죠. 그럼 뭐 40K 아니고 50K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거는 8월에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에서 10월. 자 왜냐면 1차 불장 CPI가 잘못 나오면 10월 달에 상승을 해야 되니까 10월 말까지 30에서 33K는 한번 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미넌스 관점으로 봤을 때 5일 정도 약 하락 횡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닥은 큰 악재, 추가 악재가 없으면 한 19K에서 22K 바닥,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워낙 지금 긴장감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떻게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전쟁도 계속 진행되고 중국이랑 대만도 계속 지금 또 다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40K 갑니다 50K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만약에 그거 이야기하면 그 사람 거의 점쟁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 관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스닥, 뭐 도미넌스, 그 다음에 기타 유가라든가 기타 등등을 확인해 봤을 때 요렇게 8월에서 10월 말까지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10일까지, 자 8월 10일까지는 22에서 23 박스장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자 요렇게 당장 다가오는 8월 내일부터죠. 8월 7일. 자 오늘이 7일이거든요. 녹화하고 있는 지금 7일에서 8월 10일까지는 22, 뭐 많으면 21까지도 갈 수 있겠지만 22에서 23 박스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우하향 형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숏이 더 우세,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매매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적어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